일본에서도 요새 소문이 많이 돌아요. 드디어 오는 건가? 그 대지진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올해 들어 지진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의 트위터라든지 그런 인터넷 댓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지진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야, 진짜 올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스테이 홈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집에서도 흔들린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있잖아, 휴대폰 울리잖아요. 음. 조금만 큰 지진 오면 진도 3라든지 4라든지 오면 휴대폰 흔들어요. 그게 변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제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지진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큰 것도 많이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박간에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에 거주할 때 진도 6짜리 있잖아요. 삿포로에 출장 갔을 때, 촬영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진이란 거가 이제 큰 게 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일본 사회가 마비가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전기가 끊기고 사회적 인프라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리고 뭐 당장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목숨의 위험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지진에 적응이 되었다 하더라도 큰 지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대비를 해라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우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대지진 언젠가 올 거니까 대비해야 된다. 제 엄마가 어릴 때도 그거 있고 계속 그래요. 온다 한 지진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토카이, 나고야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단층 지진과 특히 제일 유명한 거는 동경, 수도권 직하 지진이라 해가지고 이거 뭐 도쿄가 이제 뭐 그냥 이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오고 일본에서 다른 지역, 니가타, 큐슈, 동북지방 다른 지방에서 이제 나와요. 그런데 진짜 계속 온다던 도쿄 지진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다. 다른 데 큰 게 올 때마다 다음은 도쿄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 시국인데 일본 사람들 집에도 자주 있고 긴급 지진 속보 이런 게 이제 휴대폰 뜬단 말이에요. 웅웅 울리면서 그게 울리고 나서 몇 초 후에 이제 옵니다. 지진이. 요즘에는 긴급 지진 경보가 이렇게 울리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진 많지? 신종 코로나 유행하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2020년에 발생 진도 3 이상이 몇 건일까? 요 몇 년간의 지진 있잖아. 진도 3 이상 지진이 얼마만큼 나왔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대지진이 오는 건가? 어떨까? 라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삼아둔 겁니다. 2016년 이후에 1월에서 5월까지의 지진 횟수. 2020년은 89회, 2019년은 59회, 2018년은 81회, 2017년은 72회, 2016년은 큐슈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쿠마모토 지진 563회, 여진이 많다 보니까. 이때 이제 진도 7이 있었거든요. 규슈 쪽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2016년도 비교하면은 별거 있는 것 같지도 않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근래 2017, 2018, 2019와 비교하면은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사실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긴급 지진 경보가 진도 3 이상에서 울립니다. 그러니까 진도 3 이상에서 울리는 이 진도 3, 4 있잖아. 특히 4. 이게 많다. 그러니까 큰 게 오기 전에 작은 게 몇 명 일본에서 옵니다. 이게 몇 개 툭툭툭 쳐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 3, 4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진짜 2016년 맨치로 올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위험하다. 요새 지진이 많은 것 같다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약간 무서운 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치바에서 좀 큰 지진 나왔습니다. 나가노라는 좀 멀리에서도 큰 거 좀 진도 3, 4 나왔다. 중부지방으로 나왔다. 홋카이도 나왔다. 규슈로 요로 야바이. 네, 추미코 선생님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 군데 지진 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야바이한 느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풍문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도 이렇고 일본에서도 계속 이런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큰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 정부 내각부에서도 수도 직하 지진 피해 상정 대책 포인트 중앙방재회의 지진 오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 이래가지고 예전부터 있잖아요. 계속 이런 자료를 냅니다. 갱신해서. 맞아.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블레이드가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방송에 이런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 자료는 이게 솔직히 볼 때마다 있잖아요. 이게 보기 싫게 만들어놔요. 글이 너무 많아. 어느 사람이 만들어도 이러네. 포인트가 뭐냐면은 동경 쪽 그쪽에 직하 지진
마그니튜드 7 이상 클래스가 앞으로 향후 30년간에 발생할 확률이 약 70%다. 어머나.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70%라는 말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저희 인생 안에서 발생할 것 같다? 그렇죠. 70%면 이건 뭐 로또 당첨 확률 70%야 이러면 전재산 올인 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올 것 같다. 마그니튜드 7.3 정도가 오면은 뭐 이제 최대 61만 채의 집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지거나 탈 것이다. 사상자는 2.3만 명, 그 다음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7.2만 명, 피해액은 약 9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조 정도가 피해가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바깥에 있는 이 그림 중에서 우리는 여기 삽니다. 노란색이라서 진도 6. 진도 6. 아, 진도 6은 한번 경험해 봤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왜 이제 이 수도권 이쪽 지역이 제일 신경 쓰냐면은 여기 보시는 말 같이 피해액이 넘사벽이에요. 일본의 GDP의 대부분이 이 수도권에서 발생이 되잖아. 동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도쿄, 가나가와 치바, 뭐 사이타마 이렇게 해서 주변 합친 이쪽 GDP가 대한민국 경제 규모보다 크거든요. 일본에서 이쪽 지역이 날아가면은 사실상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올지 모르는 수도권 지역의 지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 정부라는 데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자라고 이제 냅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땅값 비싸잖아. 집도 밀집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연구과 교수 카마타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도 이제 이렇게 막 냈어요. 지진에 대해서. 그림만 보고 얘기합시다. 지난 옛날에 2012년 3월 11일 동북 대진이 왔을 때 마그니튜드가 9.0이었어요. 뭐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9.0. 바다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쓰나미 그렇죠. 피해가 많았죠. 바다에 나면 쓰나미가 있는 거고 본토에 나면 이제 땅이 뒤집어지는 거고. 맞아. 그리고 이제 동해 지진이라 해가지고 나고야 쪽 있잖아요. 마그니튜드 8.0 정도가 88%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된다. 이게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나와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와요. 그 지진. 이게 동해 지진입니다. 이런 예측이 왜 가능하냐면은 이런 엄청나게 글 많이 써놨잖아요. 일본이란 자체가 꼬집으면 뭐 지진판 위에 나라가 있다 보니까 뭐가 뭐 멘틀이 좀 움직이면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든지 나올 확률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도쿄, 나고야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지난 2018년 진도 6짜리가 홋카이도에 왔을 때는 여기서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전혀 안 써 있잖아. 근데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써 있다 하더라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여기만 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은. 왜냐면 홋카이도는 지진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일본 사람들도. 별로 안 오는 동네인데 원래. 근데 왔어. 근데 큐슈도 그랬어요. 큐슈도 지진 잘 안 와. 큐슈는 괜찮아. 그런데 큐슈에 큰 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안심할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 내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면은 지진과 더불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림, 연구 자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거의 매년마다 특집을 하는 일본 미디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재해 열도 목숨을 지키는 정보 사이트 이래가지고 수도 직하 지진 향후 30년에 70%의 근거는 아까 그 정보 자료에서 30년에 70% 나온다 했잖아. 그걸 막 해석을 해둔 거야. 이거 NHK가 작년 말쯤에. 작년 말쯤에 넣는 거죠. 이건 작년 말뿐만이 아니라 NHK가 이런 특집을 자주 합니다. 항상. 사골이에요. NHK가 쿨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예산이 많거든, NHK가. CG 쓰고 막 뭐 별걸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요, 진짜. 과거에 언제 170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어떤 지진이 있었다. 예전에 관동 대지진이 마그니튜드 7.9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런 자료 하나뿐만 아니라 수도 직하 지진 사망자의 대부분은 화재로 생각이 된다. 수도 직하 지진 살아나기 위한 키워드. 야, 이거는 어그로가 장난이 아니네. 썸네일. 이거 썸네일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좀 이거 클릭하고 싶어지잖아요. 하고 싶네. 수도 직하 지진 살아남기 위한 키워드. 일본에서 자주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피해라는 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게 이제 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 가스관. 집에서 밥 시간이야. 주부들이 음식하고 있는데 지진 큰 게 왔어. 가스관이 터져.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불이다. 대도시 인프라가 밀집된 곳에 와오면 난리가 난다.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진도 6 분들고 무너진다 그런 경우는 무서웠는데 요새는 최근 건물은 진도 6, 7 와도 안 무너지는 게 많으니까 그거보다
이렇게 불 났다. 그 사람들 와 도망가서 다친다. 그러니까 이것도 NHK가 CG로 만든 거야 이걸. 200m를 넘는 거대한 불꽃의 소용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 도쿄 쪽 수도권은 밀집되어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일본 도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집, 이자카야 이런 것도 있잖아. 건물 하나에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용과 같이라는 게임 봐요. 가게, 쪼매난 가게 안에 밀집되어 있잖아.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고독한 미식가 너무 좁은 데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가스불 들어가 있고 위험한 게 많이 있잖아. 그게 제어가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지. 인구도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순식간일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매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다른 재해 있잖아. 어떤 재해, 이렇게 동시다발 화재. 이게 이제 CG로 만든 거예요. 도쿄가 이렇게 불이 탈 것이다. NHK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서 넘어져고 완전 이거는 난리다. 대충 이렇게 어느 쪽이 많이 탈 것 같다도 이 맵을 나와요. 맵히트야 이게 동경 쪽에. 이쪽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불이 나면은 빨간색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불바다야 진짜. 그리고 그 오래된 집도 많은 돈 내는 위험하다 그런 것도 있죠. 일본에 목조 건물도 많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NHK에서도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막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박간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뭐 흔들리나 보네. 매일 오는데 거의 뭐 지진 속보가 자주 울리고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정도 흔들리고 말겠지. 해봤자 얼마만큼 흔들리겠어. 이렇게 안일해지는 거예요. 십몇 년 일본에서 저도 이렇게 되는데 예전부터 일본에 있어가지고 30년 전부터 지진이 온대요. 근데 안 왔어. 그 전에도 온대요. 안 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시 전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좀 지진 같은 게 민감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뭐 이제 좀 위험한 데는 안 가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홋카이도에서 진도 6을 8층에서 겪었을 때 진짜 이게 침대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진짜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추미코가 제 손을 꼭 잡고 오상 우리 죽는 거야? 오상 사랑해라고 얘기했어. 이 친구가 나한테. 예. 나는 이제 그때 새벽 4시쯤이었는데 나는 이 친구가 자다가 왜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괜찮아라고 했어. 나는 이제 추미코 내일도 우리 촬영 있으니까 자라. 맞아. 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전기불이 안 켜지고 그 수도가 멈추고 샤워도 안 되고 호텔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밖에 나가니까 편의점 불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거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그나마 좀 이게 띄엄띄엄한 홋카이도라서 좀 다행이지 이게 진짜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섬찟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나면은 좀 달라집니다. 생각 자체가. 지금 여기 이사한 곳도 좀 피하기 좋은데 나는 일본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신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말로만 듣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만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약간 미지수인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같이 어찌 보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요시. 자, 그래서 올해 들어 많은 지진.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인가? 올해 들어 지진이 많은 건 맞습니다. 진짜 2016년 이후로 2017, 2018, 2019, 2020 4년째 지금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온다던 지진 언제 올까? 일본 정부에서도 30년 이내 70% 확률로 수도권 쪽에 큰 지진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화재적인 피해도 심할 거고 경제적인 피해도 대한민국 돈 1000조가 넘을 것이다. 어떻게 할래? 라고 말을 하지만은 평상시에도 지진 경보가 많이 울리고 근데 진짜 올까? 의구심 갖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올해만 하루 당장 80번이 넘는 진도 3짜리가 80개가 넘는 지진이 일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이라는 게 자주 있어요. 우선 저처럼 잘된 사람이냐면 이렇게 좀 평소보다 지진 많네? 그렇다면 도망칠 때 준비 오케이 있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도망칠 때 루트 오케이라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잘된 사람이면. 그러니까 뭐 추미코도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여러분 있잖아요. 상태가 들이닥치면은 사람이 패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산도 저보다는 별로지만 약간 잘된 사람이니까 항상 있잖아. 차 기름 걱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항상 만당. 저 항상 만당입니다. 뭐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는 항상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왜냐면 주유소가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에는 항상 식량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에 항상 마실 물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곳에 해발 미터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닷가 쪽에 있다면. 쓰나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강이 범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도로가 간선 도로가 가깝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느 정도 신호등이 있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높은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박간에 또한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큰 지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만큼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경험을 하지 않고 평상시 있는 약한 지진에 어찌 보면 적응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까짓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오상 뭔가 2020년 일본이 운이 없을 것 같다. 뭔가 올림픽 좀 연기해서 뭔가 지진도 평소보다 뭐 많고 괜찮아라고 불안적이네. 하지만 그렇게 걱정이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잘된 사람은 아까처럼 뭔가 잘 대비하고 뭐 오면 쿨하게 요시 가자 그렇게 합니다. 춤이 구할 지진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 일본에 있는 한은 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좋다 이겁니다. 예. 대비를 하면서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못 사니까 아무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이것만 걱정하면 다른 일이 안 잡히잖아.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뭐 자주 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느슨해지는 게 있는데 너무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기가 막혔다. 마무리가 별로였다. 여기까지 넣자. 오케이. 오케이. 안 돼. 괜찮네. 커트 해주세요. 괜찮네. 마무리가 별로였다. 뭔가 잔소리 하는 며느리 같잖아. 괜찮네. 안 돼.